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샌가 다시 찾아온 금요일에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준비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진행을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증시 일제히 소폭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반갑게 달러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등을 위한 몸부림, 한때 62,500달러 선까지 올랐었다가 지금은 다시 62,000달러대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지금 힘을 내줘야 주말 동안에 즐거운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이어서는 미국의 경제 상황 및 정치권에서의 움직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숫자가 23만 1000건으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노동시장이 약화되게 된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양념이 처진 상황에서 이렇게 숫자가 좋지 않게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는 얼마나 더 나쁘다라는 것인가? 미국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너나 할 거 없이 정리해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최근에는 맥도날드도 장사가 안 된다라는 소식이 나올 정도로 경기가 팍팍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솔직히 좀 우려가 됩니다. 미국에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른 나라로 퍼지기 마련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실업 청구 숫자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주들이 있었으니 뉴욕주랑 캘리포니아주에 뭐가 가장 많습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민들의 신용카드 빚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 빚에 대한 이자율이 20%가 넘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신용카드 빚을 갚을 수 있겠느냐? 아마도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용카드 발급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대출은 쪼이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미국 시민들 중에 신용카드조차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바로 이것, Buy Now Pay Later라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사고 말 그대로 돈을 나눠가지고 나중에 갚는다라는 서비스인데요. 10대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기본적인 식료품을 사는데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동시에 해당 서비스 수요가 올라가면서 미국인들의 빚이 여기서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빚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집계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를 유령빚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채무, 개인의 신용카드 채무, 상업부동산 위기 및 은행 위기가 시한폭탄이 돼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한데 이와 같은 상황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어떻게 천년만년 계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경제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다가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나왔었죠. 만약에 뭔가 하나 터졌을 때 그때의 비트코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일단 거기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암호화폐 숨통조이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어제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다가 SEC 등등이 밀고 있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에 의회 승인을 거부하는 공동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움직임에 동참한 민주당 의원들도 꽤 되었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회계 지침은 이른바 SAB 121으로 불리면서 은행이 고객 보유 암호화폐를 대차대조표의 부채로 기록해야 된다는 SEC의 지침을 골자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 측은 이러한 것은 표준 금융서비스 관행이 아니다. 은행을 시장에서 배제시키려는 악법이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금융업체들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 정부 및 SEC 움직임에 반대한다라고 밝히자 백악관이 뭐라고 했느냐? 니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SEC 편이다. 나는 너희들의 공동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면서 다시 한번 반암호화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코인베이스의 최고정책 책임자는 이야기하기를 백악관이 대통령 권한까지 활용해가지고 SEC의 월권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들은 암호화폐 죽이기에 대통령 권한까지 동원하고 있다라면서 이들을 비난하기도 했었고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라 불리는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는 바이든
미국 기업가 및 일자리들을 몰아내는 불통령이다라면서 그를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바이든은 모든 새로운 일자리들과 혁신은 미국을 떠나기 시작한 기업가들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사실 알고 있겠죠. 솔직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이름 까먹고 지역 이름 헷갈리고 어떤 것이 자신의 진짜 기억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바이든이 직접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다기보다는 뒤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이 암호화폐 및 미국을 싫어하고 있다. 로빈후드 CEO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인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용납할 수 없다라며 SEC에 대한 비난을 높여갔으며 심지어는 SEC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SEC 위원인 마크 우이에다 헤스터 피어스 의원과 마찬가지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방침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규제당국 SEC는 규제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권력만 남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은 바이든 정권이 지속되는 한 SEC는 그들의 자세를 전혀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감을 멈추고 수용을 할 것이다.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암호화폐를 좋아한다면 나에게 투표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도 내가 당선이 되면 규제당국을 통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해당 발언과 함께 어제 트위터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스스로 초래한 일인데 그럼 바이든이 무엇을 믿고 이러는 것이냐? 바로 불법 이민자들의 표수를 믿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갈등 및 혼란이 생기게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운명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ETF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어제 1150만 달러 현물 ETF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조용한 하루였고요. 비트YG에서만 1150달러가 들어왔을 뿐 나머지 GBTC라든지 블랙락이라든지 피델리티 아무런 자금 유출입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까? 자,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5번째로 큰 US뱅크가 비트코인 ETF에 1,4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온 데 이어가지고 이름을 들을 때마다 오리, 로스구이가 생각나는 로스차일드 역시 비트코인 ETF에 360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는 동향 및 분석,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상승한 것을 고려해가지고 판테라 캐피탈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11만 4천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다가 블룸버그의 제미 쿠츠 분석가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문제 때문인지 비트코인의 기술적 지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경우 비트코인은 녹을 수가 있겠다. 106에서 107포인트를 넘어서면 5만 달러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반대로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현재 범위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당 지지 구간 5만 9천에서 6만 달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뚫린다 그러면은 5만 2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비트코인의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추세까지 내려왔다가 깨지 않으면서 깰 듯 말 듯 하면서 깨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비트코인. 그 동시에 비트코인 현물 매수도 늘어났다라고 엑시트 펌프 분석가는 이야기를 한 데 이어서 로만 분석가와 매튜 아일랜드 분석가는 내가 과거에 예측했었던 대로 역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로만 분석가 과거에 잘 맞췄다가 삐끗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 폼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 이들의 예측이 맞다라면 역 헤드앤숄더와 함께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일봉 상에서의 역 헤드앤숄더 뿐만 아니라 월봉 상에서도 역 헤드앤숄더가 그려지고 있다라고 뉴냐 비즈니스 분석가는 지적을 했는데요. 만약에 역 헤드앤숄더가 월봉 기준에서 터져준다 그러면은 기술적인 목표가 12만 6,377달러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겁나게 좋겠네요. 한편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어제 이런 예측을 했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모습을 봤을 때 두 가지가 그려지고 있는데 하락 추세여가지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것,
아니면은 범위 내에서 축적을 계속하고 있는 것, 어느 것이 맞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데 이어가지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오늘 일봉을 62,500달러 위에서 마감할 수 있다라면 그림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며 65,5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할 수 있다라면 상승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하락을 기대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망하게 될 것이며 다만 그 반대로 이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뚫리면은 떨어지는 거죠. 앞에서 하락을 봤었던 두 명의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52,000달러, 5만 달러 구간까지 쭉 빠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힘을 내주고 있는 비트코인.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상승을 위한 축적 단계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가즈아 비트코인. 댄 크립토 트레이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움직임 언제 결판이 날 것이냐, 위로 갈 것인가 아래로 갈 것인가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으나 암호화폐 전체 시총의 움직임에 달렸다. 암호화폐 전체 시총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을 하느냐, 지지를 뚫고 떨어지느냐 기로에 놓여 있는데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은 암호화폐 시장 상승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지지를 뚫고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운명의 순간.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정보 또한 나오게 되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샘 뱅크만의 FTX 채권자들이 잃은 돈보다 더욱더 많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완전히 까먹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을 더 받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다가 채권자들이 오히려 돈을 벌었다라는 쪽으로 몰아가가지고 샘 뱅크만을 쉽게 석방을 시켜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예측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채권자들은 보상을 현금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다가 145억 달러에서 163억 달러가 채권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인데 채권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자금 중에 최소 30에서 50억 달러는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동성 유입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이 펌핑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샘 뱅크만이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아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일단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벨로가 더 그래프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 일본의 대형 금융업체인 SBI 홀딩스가 칠리즈와 파트너십을 맺고 일본의 스포츠팬 토토가 아니라 토큰 합작회사를 설립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5월 13일부터 낫코인에 대한 런치풀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낫코인이 뭐시기냐? 텔레그램 코인, 톤코인의 생태계 일환으로서 인프라 기반 웹3 게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낫코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직 출시는 안 됐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파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OKX에서도 똑같은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다만 OKX 같은 경우는 한국인은 참여 불가라고 하네요. 한국인, 중국, 홍콩 거주민은 참여 불가하다. 어쩌다 한국이 계속해서 중국이랑 묶이는지는 모르겠지만 OKX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바이낸스를 통해 가지고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국내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예견된 바였습니다. 원화 서비스가 안 되는 국내 거래소들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미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은 곳이 있었다더라. 한빛코도 문 닫는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확인이 되는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포블게이트, 플레타 익스체인지, 지닥, 비블록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해당 거래소들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국내 통신사들처럼 몇 개가 나눠가지고 다 잡아먹듯이 거래소들 몇 개만 남아가지고 독점하는 구조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금투세를 시행하면은 증시자금 이탈 및 자본시장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굳건히 밝혔습니다. 저 같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라면은 정상적이라면은 모두 다 반길만한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 위원장에 이어서 부위원장 역시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금투세 시행돼가지고 임기 기간에 나라 경제가 아작이 나면은 전부 다 전후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 탓만 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이를 막아야 되겠죠. 자, 이를 보고 제가 또 뭐 반민주당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실 분들은 그냥 구독 해제를 하시고 이 금투세에 찬성을 하는 유튜버를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 서로 깔끔하고 좋겠죠. 그리고 특정 당에 대해서 의견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일배라고 자꾸 그러는데 일배랑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금투세 시행되고 투자자들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유튜브 채널도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제 채널이 사라지기를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중에 누가 금투세를 찬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쪽으로 가주세요. 자, 어찌됐거나 여러가지 소식들이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요즘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불타는 금요일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링크를 통한 암호화폐 지갑 구매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